네, 우리 지안이 지금 현재 몇 살이죠? 지안이가 지금 이제 52개월 됐어요. 여기 센터 왔을 때는 46개월이었고요. 지금 5살이고 내년에도 5살이긴 하죠. 이제 만 나이로 네. 한다고 해서 지금 사실 지안이가 저희랑 같이 한 지 6개월 정도 이제 됐는데 그때 시작할 당시 상황 발달이나 혹시 자폐 아닐까 의심되었던 부분들 좀 나눠주시겠어요? 지안이가 혹시나 아닐까 느꼈던 때는 여기 한 1년 전쯤부터 1년 전부터 느꼈고요. 인근의 대학병원에 다녔고 관련해서 뭐 피드백 받은 게 뭐 감통이나 사용 언어 치료나 이런 거 해보라 그래서 그런 네. 거 진행을 했었고요. 지안이가 혹시나 자폐 성향이 있지 않을까 느낀 제일 큰 이유는 지안이가 원래 그냥 말도 빠르고 다른 부분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워낙 예민하고 네. 좀 또래랑 못 어울리는 게 그런 게 있긴 했는데 그냥 괜찮겠지, 좀 예민한 애겠지라고 느꼈는데 느낀 게 지안이가 말은 잘하는데 제가 다른 또래 같은 또래 친구를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네. 지안이 친구를 만났는데 다른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문장도 길게 말하고 말은 지안이가 잘하는데 맞아요. 얘는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똑같은 표현을 해도 쉽게 그냥 예를 들면 얘는 모국어를 쓰는데 네. 지안이는 외국어를 쓰는 느낌. 오. 저절로 익혀지는 언어가 아니고 배워서 쓰는 배워서 그런 쓰네. 느낌이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차이가 났고요. 네. 그리고 뭐 반향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보통 말 외우는 시기에 생긴다 그러는데 한두 달 지나면 보통 없어진다는데 지안이는 그게 엄청 길었거든요. 말을 일찍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엄마 아빠만 알 수 있는 반향어가 되더라고요. 워낙 많아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 반향어를 꺼내 쓰고 요 상황에서 요 반향어를 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은 지안이를 보면 말 잘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느끼기에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억지로 꺼집어 써서 말하는 말인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다른데 하고 또 관련 걸 찾다 보니까 뭔가 자폐 스펙트럼도 나오고 네. 대학병원에서도 가서도 뭐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듣고 그러셨구나.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폐 성향 의심을 하셨었고 예. 그래서 병원 가셔서 필요한 이제 평가나 이런 소견을 받으셨잖아요. 그 당시 그 결과 어떠했었나요? 네. 거기서 검사하는 게 문장으로 말할 수 있나, 몇 개의 문장을 이어서 할 수 있냐, 어떤 단어를 쓰냐, 이런 건 다 잘하는 거거든요, 사실. 문장은 그때 당시도 벌써 뭐 3개, 4개 문장 이어서 말할 수 있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책유화를 해서 네, 책류가 단어는 엄청 많이 알아서 또래보다 단어 쓰는 건 훨씬 많은데 그렇게 하니까 수치는 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교수님도 처음에는 하시는 말이 얘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저희랑 와이프가 느끼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 교수님도 조금 갸우뚱하시면서 난 아직 어려서 확실하진 않은데 아스퍼거 증후군일 수도 있겠다. 조금 더 커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감통이나 부모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뭐 화용 언어 치료나 이런 거를 좀 권해주시더라고요. 화용 언어 치료나 감통. 네. 그렇게 검사 받으시고 하시다 멀리서 여기까지 집도 이사하시면서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큰 모험을 결정하셨는데 그렇게 결정하셨던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떤 거였을까요? 저희 뭐 검색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서 자폐 스펙트럼 검색이나 뭐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으로 바로 나오니까 거기서 대표님 영상도 많이 봤고 네. 뭐 그래 집에서 머니까 오지는 못하고 가고는 싶은데 대표님 말씀하신 거 뭐 몸놀이라든지 뭐 껴안기는 사실 집에서 혼자 하는데 맞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기본적으로 보통 대부분 다 그럴 텐데 눈 맞춤, 호명 이게 진짜 안 됐거든요. 네. 이게 사실 제일 답답했어요. 말은 하는데 눈은 안 맞죠. 눈은 안 보고 딴 데 보고 얘기하고 호명도 부르면 10번 부르면 한두 번 볼까 말까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이랬었는데 그 근방으로 해서 감통치료도 다니고 화용 언어 치료도 받았는데 늘기는 늘어요. 근데 속도가 너무 이게 더딘 거예요. 네. 어릴 때일수록 이게 뇌가 좀 말랑말랑해서 많이 받아들인다는데 좋은 시기 다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치료하는 기관이나 이런 게 잘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안이를 치료하면서 제일 느낀 게 지안이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일단 또래랑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또래가 금방에 오는 거를 못 봤던 애거든요. 네. 또래가 가까이 올 것 같으면 피해버리고 네, 맞아. 가까이 왔다 그러면 소리치고 저라 이렇게 하고 부딪힐 것 같아. 그리고 어릴 때 어땠냐면 놀이터에 가면 놀이터를 좋아는 하는데 놀이터를 언제 갔냐면 아무도 없는 시간 있잖아요. 애들 다 어린이집 가고 놀이터에 아무도 없을 때 저랑 둘이 가서 놀고 하원쯤 돼서 애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못 있는 거예요. 혼자 놀이터 놀다가
가까이 오면 소리치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그게 제일 안쓰럽고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짝치료나 그룹치료 이런 걸 좀 찾아보자 해서 인간을 찾아봤는데 찾기도 힘들 뿐더러 찾아도 사실 제가 그 상대편 부모 입장이라 해서 같이 있으면 소리치고 안 하려고 수업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저 같아도 솔직히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환경을 어쨌든 애가 싫어해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푸시하잖아요. 그래서 지안이한테 필요한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단 감각적으로 워낙 예민하니까 감각 치료랑 지안이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친구들이랑 같이 몸 부대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냐 찾다 보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밖에 없어서. 네, 그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제 부분을 저도 지안이가 처음 와서 이제 저랑은 이렇게 질문에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실 들어가면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 몇 달 모습이 기억이 지금도 나죠. 그럼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일부러 친구들이랑 이렇게 붙어서 좀 왔는데 그러면 후다닥 열로 도망가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 몸을 연결해서 허리도 연결하고 다리도 연결해서 막 활동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도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뛰었다가 멈췄다 뛰었다가 멈췄다가 하는데 이렇게 속도가 또 빨라지면 또 이렇게 해서 되게 그 표현이 그러니까 예민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오버스럽게 표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한테 진짜 좀 관심이 좀 없고 자꾸 피하고 그랬죠. 그 부분들이 이제는 다 너무 건강해졌고 괜찮아졌고 예전에는 사람들 많으면 이렇게 표정이 어둡고 긴장돼 있고 그랬다면 지금 뭐 생글생글 잘 웃고 편안해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제 많이 보였죠.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혹시 흐름이 조금 기억나시는지 어떻게 좋아졌는지 네. 처음 왔을 때는 여기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사진 찍어주세요. 오늘 이런 활동했습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시는데 처음 한 달, 두 달은 우는 사진밖에 없어요. 우는 사진. 처음 첨장도 봐도 울고 우는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안이한테 지안아 오늘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물어보면 친구들이 소리치는 게 너무 싫었어 이렇게 말하고 맞아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어. 맞아. 우리 커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자꾸 몸 만진다고 근데 이게 사실 서로 이게 치료를 서로 끌어안고 지금 보면 이제 지안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는 지안이는 엄마 아빠 말고 자기 몸을 아무도 못 만지는데 자꾸 부딪히고 만지고 부둥켜 껴안고 굴러라 그러고 이러니까 지안이한테는 거의 초반에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밌다는 말도 조금씩 하고 나오고 그리고 또 차이점이라면 예전에는 말은 잘하는데 제일 못하는 게 감정 표현하는 말을 아예 못 썼어요. 친구들은 봤는데 말은 못하는데 쉽게 좋아 엄마 재밌어 신나 또 할래 막 이런 게 말을 하는데 지안이는 그런 말을 못하고 하는 말이 문장은 길게 말하는데 여기 뭐가 있다 자동차 지나간다 뭐 그런 거 현상에 대한 얘기만 하지 감정에 대한 표현을 아예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감정에 대한 표현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로버트처럼 말하긴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는 게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화가 나는 마음이 가니까 뭐 속상한 마음이 왔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지안이 예전에 많은 말이 그런 식이었어요. 문장은 길게 말하는데 옛날에 화났는데 지금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를 엄청 어렵게 얘기했었거든요. 지안이가 이제 자기 마음, 속마음의 감정을 느끼고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하면서 좀 처음에는 그래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중간에 지안이랑 마음 맞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그 둘이랑 수업 시간에 둘이랑 따로 놀기도 하고 선생님 몰래 그렇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기 마음 맞는 친구 오니까 서로 막 장난도 치고 자기 거 뺏기면 울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사람 살면서 그게 좋은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청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 하는 거 재밌어 하고 그리고 좀 처음에는 지안이가 원래 좀 활동적이진 않은 애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수업도 하고 센터 공육하면 신청해서 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과한 건가 이러면서 센터 공육 조금 줄이고 집에서 조금 편하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놀아주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나중에 마칠 때쯤 되면 물어봐 아빠 오늘 센터 공육 안 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공육하고 싶어요. 공육하면 되게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이모들한테 오리방 부리는 것도 재밌고 이뻐해주고 그러시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즐거운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말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맞는 대답이 원활한데 2, 3개월 좀 지나서 이제 적응은 충분히 됐고 그쯤에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말도 하지만 약간은 네, 맞아요. 상황에 안 맞는 말들을 이제 불쑥불쑥 네. 이제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비슷한 맥락을 좀 반복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고 또 뭐 손을 이렇게 자꾸 꼰다든지 손톱을 계속 물어뜯는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건 좀 조절이 되면서 제가 어제 보면서 느낀 거는 지안이가 핑크한 걸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취향이 없었어요. 그냥 옷도 엄마가 입혀주면 그냥 입고 하는데 요새는 자기가 취향이 생기더라고요. 난 이거 할 거야, 이거는 싫어, 안 해, 이렇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막 예쁘다 하면 되게 웃고 좋아하고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막 양상추 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약간 이제 매니큐어처럼 손톱에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이쁘다고 느껴지고 자기도 이렇게 좀 치장하고 싶고 핑크색 옷 입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그런 되게 건강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변한 게 있으면 예전에는 이게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보통 그냥 제가 생각에나 하면 상황에 맞게 1의 자극이면 1의 반응이 와야 되는데 지안이는 1의 반응을 찔러도 10의 반응이 와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자기한테는 10만큼 불편한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초반에는 계속 싫은 거 하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조금 이게 둔감해져서 그런지 반응이 아직도 아직도 가야 되긴 한데 그래도 1을 찌르면 뭐 거의 그래도 10까지는 안 올라가고 이게 그런 좀 감정 조절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지안이랑 있기 훨씬 편하고요. 같이 뭘 놀아주든 뭘 하든 이게 훨씬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몸 쓰는 것도 전보다도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저희가 지안아 우린 많이 안아주니까 막 이러면 막 그 보조개가 진짜 예쁘잖아요, 지안이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이쁜 보조개를 진짜 맨날 보는 것 같아요. 막 웃으면 보조개 나고 또 선생님 보면 자기도 막 와서 안기고 그래서 그런 스킨십이 좋아지고 사람들 안에서 좀 자신감도 확실히 좀 더 많아지고 처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우리 터치아에 계신 분들이 지안이 보면 말도 잘하고 야무지다고 부러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고 왜 여기 다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런 성장한 모습 보면 아버님 마음 어떠세요? 요즘에는 좀? 예전에 오기 전에 살 때는 사실 하루하루가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애들 좀 느린 애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쟤 어떻게 나중에 커서 제 앞가림을 하겠냐. 내가 나중에 늙으면 어떡하지. 진짜 지안이 보고 있으면 걱정 태산이었거든요. 내가 없이 얘가 혼자 다른 같이 뭐 어울릴 수 있을까. 뭐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좀 희망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그렇게 있으니 같이 있어도 같이 놀아줘도 힘든 게 크게 없고요. 같이 놀면 재밌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그냥 전적으로 어떻게든 자극 줄까 그게 너무 사실 힘들잖아요. 스트레스고 애 옆에 두고 핸드폰만 잠깐 보면 이게 죄 의식이 느껴진다는 그런 건데 요즘은 같이 노는 게 재밌고 이러니까 좋아요. 같이 있으면. 맞아요. 그래서 대화도 잘 되고 또 저도 보면 지안이 보면서 참 좋다. 저도 지안이 보면서 처음에 왔을 때 거기 처음 왔을 때 제일 기억나고 어머님들이 지안이 여기 왜 왔어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처음 보면 말 잘하고 그냥 뭐 그러니까. 문제 없어 보이니까 그런 예민한 부분들 좀 친구들한테 관심 적으면서 약간 감정적인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빨리 잘 열려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실 진짜 많이 건강해요. 지안이 지금 이렇게 치료하면서 뭐 여기 오기 전부터 또는 여기서 같이 치료하실 때 그래도 가정에서 좀 애써주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전에는 뭐 어떻게든 뭐
그렇다는 거 다 넣어주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여기 처음 와서는 워낙 활동이 힘들다 보니까 센터에서는 막 열심히 몸으로 놀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 있는데 또 몸으로 놀기 좀 미안하더라고요. 지안이 워낙 또 그런 반발이 심해지니까 처음에 좀 네. 자기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좀 해줬어요. 지안이는 워낙에 책 보는 거 좋아해서 그 대신 책 보여줄 때도 혼자 책 보게는 안 안 하고요. 하고. 예전에는 책 보고 글자 읽고 지안이가 또 네, 안 가르쳐 주는데 글자를 맞아요. 읽을 줄 알거든요. 맞아요. 글자 보고 읽고 이런 거보다는 그림 보고 이 사람 무슨 표정 짓고 있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 설명해 보자. 이제 아빠가 해볼게. 너도 이제 그럼 너가 읽어줘. 이렇게 읽어주고 그런 식으로 사람 표정, 뭐 사람 행동이라든지 관련된 거. 그림만 보고 일부러 뭐 네. 글자 없는 책 구해서 그런 거 주로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안이도 자기 좀 감정 표현. 감정 표현도 배우고 자기 좋아하는 책도 보면서 재밌는 것도 하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일단 또 동생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거의 뭐 동생을 안 놀았었는데. 안 놀았던 정도가 아니고 거의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없었으면 싫어했어요. 네, 그런 존재였거든요. 가까이 오면 소리 지르고 이랬었는데 어떻게든 그 집에서 같이 지안이한테 제일 부족한 게 지안이가 어른이랑은 그렇게 막 조금 조금 괜찮은데 네. 또래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높았던 애라서 어떻게든 또래랑 묶어주려고 다른 애를 끌어올 수도 동생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생이 동생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컨디션 괜찮은 날은 집에서 막 뛰어놀기도 하고 막 잡기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몸놀이긴 한데 같이 뭐 그렇게 부대끼지만 즐겁게 웃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주말에는 워낙에 지안이가 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애라서 새로운 거 뭐 갯벌도 체험하러 가고 지안이가 사람 많은 걸 싫어하니까 억지로 일부러 사람 많은 데만 걸고 다녔어요. 엄청 싫어하죠. 교회 초반에는 거의 계속 안고만 다녔어요. 안 내려오고 이러니까. 안 내려오려고. 네. 안 내려오고 사람 많은 데 가면 무조건 안아줘야 돼요. 아니면 엉엉 울고 떨어지질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자꾸 가다 보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잘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와서 여기 궁금한 거 있으면 쪼르르 가서 보고 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안이가 또 같이 또 참여해 주시면 원래 공육할 때 제가 멤버들이 너무 똑같은 멤버 계속 하는 것보다 그래도 새로 참여하고 맨날 고정적으로 못 하겠지만 시간 될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지안이한테도 좋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그동안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안이의 모습 좀 자랑 좀 많이 해주시겠어요? 어떠죠? 일단 운동적으로 보면 엄청 좋아요. 하는지를 모르시니까 지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고 또래들 다 하는 거니까 밧줄 타고 올라간다든지 흔들리는 데 올라간다든지 뭐 클라이밍 올라간다든지 그물에 올라간다든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예전 지안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지안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전정 감각이 좋다 그래서 그네 보통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네 안 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계속 보고만 있자 이렇게 하고 다음 날엔 조금 만져볼까 그리고 제가 아는 채로 이렇게 앉혔다가 엉덩이 1초 떼고 한 게 일주일 걸렸어요. 그럼 완전 타기까지는 뭐 한 달? 아니 3달 걸렸어요. 3달 혼자 타는데 3달 걸렸어요. 그네 타는데 발이 땅에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거부가 너무 컸어요. 이게 물어보니까 전정감각이나 뭐 이런 쪽에 조금 처리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워낙에 이제 하는 일 하는 게 자체가 로프에 타이어 끌고 이런 게 그냥 워낙 일상이니까 요즘은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하죠. 재밌어하고 운동 쪽으로는 그래서 요즘은 뭐 크게 뭐 이제 더 운동 쪽으로 운동선수 시킬 것도 아니고 그쵸, 더 맞아요. 바랄 게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운동 말고는 사회적인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이 자기들 보통 잘 안 건드리니까 자극이 좀 덜하니까 나쁘지는 않아.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해야지 이런 거였는데 어린이집을 가면 선생님 옆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다른 애들은 애들끼리 지들끼리 놀고 있는데 지안이는 두 배예요. 앉아서 구석에서 책 보고 있거나 선생님 발 붙잡고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못 노는 거예요. 놀이터에 있다가 좁은 통로에서 근처에 오면 그때부터 소리치고 난리는 거예요. 이제 부딪힐 것 같아. 막 아파요. 목소리도 커가지고 그랬었던 애인데 요새는 뭐 이제 뭐다 그냥 친구들 그냥 부딪히면 부딪히는 것 같다 하고 부둥켜 안고
그런 거에 대한 자극, 이게 그렇죠. 이제 이제 괜찮아졌고 감각이 잘 좋아진 받아들이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도 아기 때니까 예전에는 아기들은 소리치고 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소리가 싫고 자기 몸을 건드는 게 싫으니까 동생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만 오면 질색하고 저리 가 하고 밀치고 아기 잘 걷지도 못하는 애 밀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막 친하지는 않은데 사실 그래도 같이 오는 거 보면 꽁냥꽁냥 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조금씩 늘어나요. 예전에는 아예 없었다가 하루에 한두 번 보다가 요즘은 밥 먹다 보면 둘이서 막 구석에서 이런 모습도 있고 우리 와이프랑 밥 먹으면서 저거 보면서 아 우리가 저거 모습 보려고 둘째 그쵸, 낳았는데 너무 고맙다 이러니까 초반에는 아 이러려고 형제 자매 나온 거 아닌데 둘이 너무 속상했었는데 요새 네. 그런 모습 되게 좋아졌고요. 적으로는 말은 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조금 외국어 같이 말을 구사했었다면 요새는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진짜 많아졌어요. 네. 예전에 좋다 싫다 아빠 미워 미워. 미워 속상해 뭐 예전에는 화용 언어라고 그것도 되게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걱정도 크게 네, 안 하고요. 맞아요. 진짜. 네. 정말 많이 좋아졌고 저는 어쨌든 아이들 보면 현재 필요한 부분들 더 발달이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막 보는데 아, 지안이는 이제 경험만 채워가면 되겠다. 또 환경을 만들어주면 본인이 보고 탐색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제 뭐 지안이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 이 영상을 이제 보실 분들 아이들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있을 그 부모님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부모님들도 많고 훨씬 더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와서 많이 힘이 됐던 거는 뭐냐면 예전엔 저희 부부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이 이렇게 좀 모여요.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서로 좀 의지도 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좀 위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여기 센터로 오시든 아니면 따로 뭐 마음 맞는 부분 해서 같이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잖아요. 우리 애들 우리가 포기하면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죠. 힘내시라는 말 맞아요. 네. 우리 지안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잘 해냈으니 다른 친구들도 분명 그쵸 좋아하실 거고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듣고 싶은 거는 아 좋아진 애들이 많이 있다. 이게 해결되고 치료된 애들이 있다. 그래서 지안이도 해냈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건데 여기 센터 오게 된 계기 중에 예전에 오기 전부터 1년 전부터 대표님 거기 유튜브나 보고 한 거 중에 제일 인상 깊어서 제가 프로필 사진들도 해놓은 게 있어요. 잠깐만요. 자막 같은 거 뭐 있었는데 그냥 4개 키워드였는데 1번이 불편한 환경, 2번이 새로운 환경, 3번이 낯선 경험, 4번 어려운 경험 요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안이 싫어한다고 그래 너무 힘든데 하지 말자 이거보다는 그래서 이거 보고 사실 여기 온 게 거기서는 이런 환경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안이한테. 이거 또래를 붙여주고 싶은데 붙여줄 방법이 없고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안이 초반에 진짜 많이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많이 좋아졌으니까 잘한 선택인 것 같고요. 서체에서 많이 강조했던 불편한 경험, 새로운 거 조금 어렵고 조금 이제 낯선 환경이 아이들 뇌 발달에 또 적응력에 매우 좋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또 잘 실천하셨고 또 일부러 사람 많은데 또 가서 경험하도록 해주셨던 게 이게 지안이 성장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이가 좀 운다고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피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경험 한 번씩 더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말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안이 오고 얼마 안 돼서 조금 좀 시끄러운 일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이게 제가 좀 전에 한 말이랑도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애들한테 자극을 주려면 애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일만 시켜가지고 애들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그럴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 그래요. 자녀를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든 뭐 삼촌들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든 하다가 삼촌이 뭐 할머니가 오다가 애들이 조금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한테 일부러 스트레스 풀려고 괴롭히다가 다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보다가 어떻게 실수로 이렇게 하는 거 부분이고 맞아요. 그런 건데 제가 여기 다니면서 선생님들 네. 만나고 제가 다 안다고 100% 안다고는 모르겠지만 만나고 경험했던 선생님들 다 애들 진짜 사랑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라고 하는 거거든 사실. 근데 이게 네. 참 있으면 속상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저도 속상하죠. 처음 왔을 때 맞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머님이 네. CCTV 보실 분 뭐 하려 이게 뭐 네, 하셨었어요. 했었죠. 네. 근데 그거를 안 봤었어요. 안 봤고 네. 뉴스로만 봤어요. 뉴스로만. 뉴스를 봤는데 그 선생님이 일부러 애를 괴롭히려고 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게 된 과정 자체가 악의가 있는 거는 정말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위축되고 저는 속상하고 그래서 선생님들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정말 감사하고 네.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참 많이 좋아져가지고 일반 아이들도 좀 같이 섞여보라고 해서 요즘 유치원이랑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오전에는 유치원 가고 오후에는 네. 터치아이 여기 오는데 오고, 네. 마치고 오면 제가 대열에다 줘요. 네. 대열에다 주면 선생님 지안이 보면 멀리서 지안이 잘 보면 우리 애들 좋아해 주신다는 느낌이 그냥 이게 가식이 아니라 진짜 좋아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죄송하기도 했던 게 물론 그런 사건이 터지길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지안이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적응하는데 그런 사건이 딱 터져서 제가 그때 사실 노력한 거는 최대한 아이들 치료 받는 거에 방해되지 않게끔 일단 해야 될 일을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가 사실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최대한 동요되지 않게 부모님들도 최대한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게끔 이제 하는 게 목표였고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믿고 이렇게 잘 같이 가주셔서 그래도 좀 빨리 분위기 정돈할 수 있었고 같이 계신 분들하고도 또 으쌰으쌰 할 수 있었어가지고 그 시간들 좀 잘 믿고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로. 네. 앞으로 뭐 사실 저희도 더 노력해야죠. 누가 보더라도 조금은 더 이게 치료적 방향이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 예, 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교육도 더 해야 되고 관련 자료도 더 좀 드릴 수 있게 저희가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 가장 너무 감사한 거는 지안이가 좋아졌고 우리가 졸업을 얘기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해서 뭐 마지막 단계는 좀 친구들이나 사람들 관계에서 자신감, 주도성이 충분히 올라오는 것 요것만 마무리되면은 이제 지안이는 어딜 가서도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안이 이야기 이렇게 나눠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